자,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요. 민주당이 만든 이 적폐청산 보고서를 보면 전직 대통령과 전 정권 인사, 정책, 지자체까지 전방위로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여권이 왜 보고서를 만들었고 또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배성규 정치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내용을 좀 보면 이명박 정부가 가장 주목돼 있고 그다음에 적폐로 좀 적시가 돼 있는 상황이죠. 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금 보시는 이 문건이 바로 그 민주당이 만든 적폐 보고서입니다. 오, 상당히 두꺼운데요. 네, 예. 이 상위별로 딱 정리가 다 돼 있고요. 상위별로. 예. 그다음에 상위별 이 적폐 대상인 사항과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향후 조치까지 다 일목요연하게 다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명박 정권이 제일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49페이지 73개 적폐 가운데 50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가히 이명박 적폐 보고서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우선 4대강 사업, 그 다음에 이 자원개발 사업, 그동안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왔던 굵직굵직한 사안들 다 일일이 거명하면서 예.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이름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검찰 수사, TF 조사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일일이 다 밝혀내야 된다. 예. 일벌백계 해야 된다라고 예. 제시를 했습니다. 예. 특히나 좀 눈길을 끄는 건 2007년도 대선 자금, 경선 자금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여기에 돈을 대준 사람과 커넥션을 파헤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이게 2007년 대선 경선 자금까지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명박근혜 정부의 그 적폐 얘기도 있습니다만 정책, 보수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도 이걸 적폐로 얘기하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이 그동안 그 적폐 청산하면 주로 이제 정권의 잘못된 행태나 비리 의혹을 주로 건든 거였는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 보수 정부 10년에 예. 추진되었던 주요 정책들을 지목을 했습니다. 적폐로. 아하.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위안부 협상,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등 다양한 거를 다 적폐로 지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책 결정 과정이 졸속으로 추진됐다. 예. 이면 합의가 있었다. 이런 이유 등을 대고 있는데요. 예. 이 정책 결정에 관여했던 장관, 청와대 고위 인사들까지 다 조사 대상에 거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적폐 청산을 내걸어서 보수 정부 10년의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겠다. 아하. 그리고 주요 인사들까지 다 손볼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보여준 게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또 좀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제 지자체 관련 적폐, 그다음에 네. 이제 민간 기업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렇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네. 지방선거를 예상을 해서 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야당에서 그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보면 지자체 사업이 적폐로 지목이 돼 있습니다. 예. 보면 부산 LCT라든가 인천 검단 스마트시티, 송도 개발, 대구 하수 슬러지 사업까지 다 지목을 했고요. 재밌는 건 다이빙벨 부산영화제 상영 금지도 적폐라고 하면서 서병수 부산시장 책임론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근데 공교로운 건 이 거론된 지자체장들이 다 야당 소속이란 건데요. 그러네요. 이 송도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전 시장, 그다음에 유정복 현 인천시장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민주당 소속인 송영길 전 시장은 노력을 많이 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당에서는 그래서 적폐 청산이라는 걸 내걸어서 지방선거에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당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할 텐데 어떻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 야당에서는 지금 이것들이 다 보면 정치 보복을 위해서 또는 지방선거를 겨냥한 적폐 노름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네. 야당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시죠. 함께 들어보죠. 집권 여당이 정치 보복 수사를 계속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공당이 아닌 정치 공작 본부인 것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대통령 선거 때 활용했던 적폐청산을 핵심 이슈로 여전히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거고,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놀이가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풀이식 정치 보복이라는 건 삼척동자도 이미 알고 있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국가 근간마저 뿌리채 흔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예. 지적이 나온 것 같고요. 예. 또 선거용이다. 이 자체는 야당 단체장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지방선거에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적폐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이제 시작, 이 문제점 보면은 여당은 이걸 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게 지금 정부 부처에 다 전달이 된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여당은 지금 이게 국감을 하다가 지적사항 나온 걸 정리한 거다, 단순히. 아. 후속 대처 방안을 제시한 것 뿐이다. 예. 그러니까 의원들 의정 활동을 돕도록 만들어 보낸 거지 청와대나 정부 부처에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호. 근데 이제 야당에서는 예. 자꾸 이게 이 검찰, 경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이나 정부 부처에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 아니냐 하고 있는데 여당 입장은 이거 그것과는 관련이 없다. 우리 압박 넣으려는 거 아니다. 예. 부인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성규 정치부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